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에 저한테 카톡이 한 두 개가 왔는데요. 기사를 링크 걸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너무 공감해서 이거는 우리 다른 구독자님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기사를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읽는다 이런 심정으로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났습니다. 네.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임영웅 님이 디지털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임영웅 팬님들이 임영웅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덕질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10대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거를 아주 단축해 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번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은 충분히 그러면 그 역할을 정확하게 누가 했는가 그리고 그걸 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까지 기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수진 인턴 기자님이 썼는데 똑똑하신 기자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작년에 TV조선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에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 임영웅이 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기기의 보유 여부에 따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앱이나 인터넷 접근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외국 같으면 어디 아프리카 같으면은 10대, 20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50대, 60대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르게 10대부터 80대까지 스마트폰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드웨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앱을 깔아서 쓰고 또 SNS에서 통화를 하고 어떤 무엇을 보고 이런 건데 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격차가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스마트 보급률을 고려한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격차는 거의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만 하면 바로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를 했습니다. 앱 가입이라든지 특정 구독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는 연령대가 차이가 났는데 임영웅님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주요 음악 소비 연령체입니다. 임영웅님의 음악 소리, 노래, 음원에 대한 소비 연령체인데 하늘색이 60대, 50대는 50대, 60대, 검은색이 20대, 여기 50대, 40대, 보라색이 30대, 노란색이 20대, 빨간색이 10대인데 보시다시피 임영웅님 노래를 100으로 봤을 때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 60대나 간에 거의 세대별로 다 이용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5, 60대는 이용 안 할 줄 알았는데 20대, 30대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대는 좀 작네요.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는 여성이 77, 남자가 27% 정도가 되네요. 임영웅님의 음원에 대해서. 이거를 봤을 때 임영웅님의 50대, 60대의 임영웅 팬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같이 음악을 소비하고 다운받고 스밍하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같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대 격차가 해소됐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요. 가온 차트 발표 자료를 보니까 트렌드 이슈 브레이브걸스 대 임영웅에 따른 기사가 있는데 가온 차트 발표 자료인데요. 임영웅의 곡 다운로드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40, 50대다. 이것을 바탕으로 임영웅의 주로 팬 연령층은 40, 50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40, 50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기를 접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적용해야 했던 세대인데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좀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어떤 이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다는 겁니다. 팬들은 각각의 플랫폼에 적절한 형태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이를 통해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데 여기를 임영웅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영웅 시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적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했는가? 상당히 세밀한 얘기입니다. 임영웅의 팬의 이름은 영웅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라는 전국 조직망이 있습니다. 위드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시대인데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위드 히어로라는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덕질, 노하우도 있고요. 정보 공유 및 사회 공헌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전국으로 8개, 9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전남, 광주, 부산, 경남, 대구, 제주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9개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9개 조직이 세밀하게 시군별로 조직이 돼서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임영웅 팬님들, 특히 디지털에 조금 약하다고 하는 팬님들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해줬는데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1년, 2년이 지나가 보니까 어느새 디지털 격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질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순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다는 취향 공유를 넘어서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다. 또 영웅시대는 팬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시상식 투표를 하는 건지 또는 음원 스트림을 하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영상, 온라인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되고 있는 것이지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이 영웅시대의 위드 히어로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위드 히어로 팀이 팬덤으로서 소위 말하면 드러나는 투표도 잘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50대, 60대, 70대 이 어르신 팬들을 잘 임영웅의 덕질에 참여하게 해주고 그걸로서 그 사람들이 더 기쁨을 누리게 하니까 선순환으로 그분들이 또 같이 임영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덕질 공부 나눔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시다시피 네이버 면에서는 기사에 댓글이 폐지가 됐는데 댓글이 아닌 다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감인데요. 역시 공감 랭킹을 보면은 임영웅님이 완전 장악합니다. 공감이 1, 2, 3, 4, 5, 6, 7위까지 다 임영웅님 장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영웅 팬들이 들어가서 이제 뉴스 소비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져보면. 그리고 그게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서 공감한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영웅 팬님들이 이 덕질로서 공감을 해주니까는 임영웅 기사를 또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죠. 네이버의 연예 기사에 랭킹 순서에 들어간 뉴스에 들어가는 공감 많은 뉴스를 뽑아보면은 딱 나오는데 무작위적으로 날짜를 선정해 보아도 임영웅은 좋아요 기사를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변화되는 건 해시태그의 활동입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하고 임영웅, 해시태그하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눌러놓으면은 어디 가서 찾을 때 그 컨텐츠를 찾을 때 해시태그 임영웅을 치면은 그거 관련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쫙 뜨거든요. 이걸 찾아보기, 그러니까 플레이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젊은 사람도 잘 안 하는 거를 우리 임영웅 팬들이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요계 관계자 말로는 팬들은 임영웅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온라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가수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수를 부각시키려는 활동을 하는 셈인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덕질,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더불어서 덕질을 통한 플랫폼에 대한 첫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의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국은 디지털 세대를 어디 있어? 디지털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임영웅님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선에서 뛴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의 역할은 또 하나 있는 거죠. 뭐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경기 지역에 보면은 뭐 웅이나무 방, 뭐 무슨 방, 뭐 여러 가지 웅이 서포트, 히어로 서포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선 현재로서는 영웅시대에는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지역별로 방 활동하는 방에서 이 나홀로 찐팬들을 이 끄집어내서 같이 활동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이 소위 말하면은 덕질을 같이 공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스밍도 할 줄 알고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고 생활 속에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보기엔 대통령상을 줘도 부족하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제가 뭐 만들어서 상 드린다면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임영웅 그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뿐만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임영웅 팬에 대한 덕질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적으로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점에서 제가 늘 생각했던 말을 오늘 뉴시스의 아까 기자님, 그 젊은 기자님, 인턴 기자님이 아주 잘 뉴시스의 이수진 인턴 기자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우리 구직자님과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